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제이콥 스미스입니다. 우리 학교는 세계 곳곳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 있으며 교육과정 역시 일반적인 공립학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특정 국가를 선정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죠. 이번 해에는 한국이 주목받는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한 유명 교수님이 한류와 한국의 저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강연 중 한 중국계 학생이 발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의장은 순식간에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해에 미국 커네티컷주에 위치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열띤 참여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의 주제인 한류와 한국의 힘은 저 제이콥 스미스를 포함한 많은 드라마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죠.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이 행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중국계 학생들로 구성된 친목의 단체인 화이팬그룹은 이 행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한류와 한국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행사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 놀랍게도 서명한 이들은 주로 중국계 학생들이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다가 결국 학교 교장에게 불려가 징계를 받게 되었죠.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예일대학의 교수님의 특강이었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으로 교수님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이 눈부셨죠.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흐리멍텅한 눈을 하고 있던 제이콥 스미스도 이날만큼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이콥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정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은 유기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을 담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 사진이 매우 오래된 한국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그 사진이 불과 70년 전 서울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하면 최첨단 기술의 도시,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도시의 대명사인데 그 사진 속의 모습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놀란 가운데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의 서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폐허의 모습이죠. 사실 한국은 이 폐허에서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하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며 한류의 힘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그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한국은 6.25 전쟁 직전까지 극심한 수탈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군수공장을 건설하고 철, 석탄, 텅스텐 등의 중요한 지하 자원을 대거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의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공출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갔죠. 그 당시 한국인들은 식량이 부족해져 풀이나 나무 껍질로 굶주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며 한국은 오랫동안 꿈꿔온 독립을 얻었지만 곧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나라는 완전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전쟁 초기 유엔군을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은 초토화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100년 후에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죠. 예일대학의 교수님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시며 강연을 진행하자 제이콥 스미스와 다른 학생들은 그 깊은 역사적 상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특강은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회복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행사는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두며 역대급 행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의견과 문화적 배경이 충돌하는 중에도 교육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국제적인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국가입니다. 다른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없겠지요. 중국은 인터넷 검열과 보도 통제, 문화적 검열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매년 최하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언론 환경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 활동가와 민주화 운동가들은 언제나 탄압의 대상이며 이런 중국의 언론 환경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조차 중국에서는 접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VPN 통한 접속만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방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교수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생방송 중에 잡혀갔습니다. 그가 공안에게 연행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으로 송출되는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스미스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가족들도 학교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이죠. 물론 중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천안문 항쟁이 있었으니까요. 1989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중국 공산당은 장갑차를 동원해 시민들을 짓눌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인 사망자만 900명이었지만 비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수차례의 항쟁 끝에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중국인들은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의 독재체제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사실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일 텐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는 무언가 벅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드라마나 영화, K-팝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한국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그대로 보존해온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생각은 분명 저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강연장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마음의 울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웨이 분명 강연장의 분위기를 느꼈을 테니까요. 갑자기 일어나서 교수님께 소리치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교수님의 말씀은 중국의 원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전형적인 서구 사회의 입장입니다. 교수님은 세계적인 학자인데 왜 그렇게 미국 중심적이며 반중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펜스테이트 대학의 리처드 교수님도 그렇고 왜 한국이라면 다들 싸우고 도는 걸까요? 그 말을 끝으로 왕이는 자리를 박차고 강의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다른 중국 학생들도 우르르 왕이의 뒤를 따라가더군요. 그들이 보인 태도는 매우 무례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민주적 토론의 기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더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강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학생이 질문했던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 이제 원래 주제였던 한류와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한국의 기적은 산업화와 민주화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도 성공했으니까요. 한국은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한국어 의식주 등 거의 문화 전반에서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과 북유럽, 중남미, 인도 등 많은 언론들에서 수차례 극찬했듯이 한국은 서양 대중문화의 지배를 완전히 깨부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과 범위로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나라는 없습니다. 종종 한강의 기적이라 비유되는 한국의 기적의 사전적 의미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기적은 한국인들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 높은 열망, 과감한 도전, 야심찬 계획, 좌절하지 않는 추진력,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인간적 행위의 최고 성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선교 활동을 나갔던 미국인 선교사 로버트 에러드는 한국 상황이라는 책에서 한국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은 대단한 지적 능력이 있고 예리하며 탐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단력을 갖춘 민족이다. 되돌아보면 한국인들은 5천년의 역사 동안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나라를 지켜냈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에게 침탈을 당했다는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의 각국에서 수탈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들의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다른 나라를 이용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일컬어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평화를 사랑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좌절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내어 오늘의 찬란한 한국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오늘날의 한국은 폐허가 되었거나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따뜻한 원조와 함께 꿈을 선물합니다. 한국의 모습을 보며 베트남과 라오스 같은 국가들은 벌써 국가 발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만 따라하면 된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추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학교에서 초청된 몇몇 교수님의 강연을 모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싶었어요. 이런 강연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니까요. 그런데 다음에는 꼭 참석해보고 싶어요. 이번 강연만큼 제 마음과 영혼을 흔들었던 강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강연이 끝난 뒤 우리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팝과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 가려져 있던 한국의 진정한 역사적 매력에 심취하여 한국 세미나를 만들었죠. 지금 저는 한국이란 나라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응원하고 있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하지 못했던 한국만의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도 계속 발휘해 주길 바랄게요. 미국에서 보낸 스미스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사연을 전하는 감동이 발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